제주대학교는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 재심의를 다시 열 예정입니다. 이번 주 국내외 정상급 인사와 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제주 포럼이 열립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를 이따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주대 의대 정원을 4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가 오늘 열립니다. 제주대학교는 지난 23일 재심의를 위해 교수 평의회를 열었지만 의대 반발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재심의에서는 교수 평의회 의원 31명 가운데 3분의 2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됩니다. 제19회 제주 포럼이 오는 29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탄소 중립부터 제주 4.3 등 다양한 주제의 토론과 강연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유엔 정무평화 구축국과 미 평화연구소 등 국내외 30여 개 기관과 3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 행사가 마련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31일 제주시 2호 해수욕장에서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갖고 남방 큰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에 참여한 플로깅 희망자와 관광객 등 200여 명은 2호 해수욕장 올레길 17코스 해변 2.5km를 걸으며 쓰레기를 주울 예정입니다. 제5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오는 28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립니다. 제주도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수영과 유도, 태권도 등 30개 종목에 걸쳐 458명의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제주 선수단은 지난해 소년체전에서 34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의 야간 관광 명소인 서귀포시의 세연교는 분수쇼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분수시설이 설치된 다리 벽면 곳곳이 벌어지고 뜯어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귀포항과 새섬을 연결하는 세연교. 관광미항으로 제주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난간 아래를 살펴보자 나무로 덧댄 다리 벽면 곳곳이 울퉁불퉁합니다. 가까이 가보자 목재는 뜯겨져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 철제로 된 기둥은 대부분 녹슬어 있고 파손된 곳들도 쉽게 발견됩니다. 150m가 넘는 세연교 구간 곳곳이 이렇게 부서지고 망가져 있습니다. 관광 명소인 세연교는 밤에도 도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하지만 이처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세연교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은 많게는 하루 3,000명이 넘습니다. 제주의 바닷가 쪽 이런 데크가 또 이렇게 사람 걸어가는데 갑자기 무너져서 다쳤다는 뉴스를 또 보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세연교도 그렇다 하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세연교는 왜 이렇게 파손됐을까? 부식된 면을 살펴보니 분수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세연교 분수쇼는 5월부터 10월까지 야간에 진행되는데 바닷물을 사용합니다. 분수쇼에 사용되는 바닷물의 염분이 세연교의 구조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제주도는 예산을 확보해 염분에 강한 재질로 부품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철이 다가오는 데다 제주의 야간 관광 명소로 떠오른 곳인 만큼 보다 빠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색을 입힌 별을 심어 논에 그림 작품을 만드는 논아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7년째 순천 별량면에서는 논아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침체한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명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햇볕 아래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푸른 모 대신 손에 들려있는 건 짙은 보라색을 띤 유색 모입니다. 푹푹 빠지는 논 위로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밑그림을 따라 모를 심습니다. 정성 들여 심은 모는 가을에 글과 그림으로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조금 잘하면 이게 글자가 확연하게 보이고 이게 그림들이 자세히 보여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을이 되면 또 벼베기 하고 그것도 체험하고 재밌어요. 5가지 색을 입힌 벼로 한 폭의 멋진 그림을 만드는 논아트.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7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영화 타이타닉의 한 장면, 시 캐릭터 등 다채로운 작품이 들녘을 수놓습니다. 인근 학생과 시민들도 마을을 찾아 모내기, 해바라기 심기 등 함께 땀을 흘리며 생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해바라기 심는데 자꾸 흙이 엎어지고 돌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좀 농사는 어렵구나 싶었습니다. 친환경 농업으로 볼거리까지 제공하면서 지역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시도에서 주민자치회 운영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약 1000명 가까이 1년에 오시거든요. 마을과 시민이 함께하는 논아트가 지역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과실이 검게 변하는 과수병인 흑성병이 전남 지역 농가에 번지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써 농사를 지은 농가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주에 있는 배농가입니다. 나무에는 동전 크기만 한 초록빛 열매들이 달려 있습니다. 50일 정도 자란 어린 배인데 자세히 보니 검은 점이 있습니다. 줄기도 잎도 검게 변했습니다. 곰팡이균이 자리 잡아 식물이 결국 썩게 되는 흑성병 때문입니다. 30년을 넘게 했어도 이렇게 처음이다니까 50% 정도는 따내고 또 지금 달린 것에서도 따내야 할 배가 지금 많이 있죠. 상품 가치가 없는 거. 인근에 있는 또 다른 농가입니다. 흑성병이 퍼져 있는데요. 사실상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열매와 줄기, 잎 모두 성한 곳이 없습니다. 흑성병은 매년 발생하지만 올해 피해가 더 크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비 때문입니다. 나주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내린 비의 양은 약 330mm.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 흑성병은 비가 오기 전과 후 각각 다르게 방제해야 하는데 비가 계속 오자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던 겁니다. 예측하기 힘든 기후 때문에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장마철 영양제 및 질소질 비료의 과다 사용을 자제하시고 과온 물 빠짐이 원활하도록 배수로 정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충북 지역 등에서 과일나무 코로나로 불리는 화상병까지 시작돼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선선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전히 하늘에는 먹구름이 머물고 있는데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아침 출근길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산지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시야 확보도 어렵겠는데요. 남부 중산간도로와 산간도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안개등 꼭 켜고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흐리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빗방울이 가끔 떨어지겠고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18도, 서부 지역 고산 17도, 남부 지역 2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산간 지역 성판악은 1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22도, 서부 지역 고산 21도, 동부 지역 성산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25도 예상됩니다. 오늘 구름이 끼고 평년 기온과 비슷해서 낮에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섬 지역도 종일 흐리겠는데요. 오전까지 바다에 안개가 껴서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제주 앞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고 제주 남쪽 먼바다는 오후부터 물결이 3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모레부터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오전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 내 일회용 컵 반환율이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시범 시행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일회용 컵 반환율은 이달 들어 54%를 기록해 지난해 10월 78%와 비교하면 2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또 참여하는 매장도 올 들어 54%대로 감소해 지난해 9월 96%보다 4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환경부가 2025년 의무 시행 방침을 바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기간 무단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 21일까지를 무단 방치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동차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도로와 주택가에 2달 이상 방치하거나 승인 없이 구조를 변경해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입니다. 단속 결과 적발된 무단 방치 차량은 강제 견인해서 폐차 처리하고 불법 개조 차량은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해 제주 지역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전소가 밀집한 경남과 경북, 전남 등은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수도권과 육지에서 전기를 30%가량 받고 있는 제주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력요금 체계를 변경하고 대상 지역을 정하기 위한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2026년 시행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전역에 공공 와이파이가 확대 설치됩니다. 제주도는 고품질 와이파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해수욕장과 마을회관 등 74곳을 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공공 와이파이 단말기 150대를 설치합니다. 또 오래된 공공 와이파이 단말기 512대를 고성능 장비로 교체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5,799대의 와이파이 단말기를 설치했는데 오는 2026년까지 6,30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탐방로의 일부 구간이 통제됩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송악산 탐방로 정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데크가 설치된 탐방로의 중간 지점 220m 구간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비 사업에는 예산 2억 8천만 원을 투입해 훼손된 바닥 데크를 교체하고 목재 난간을 설치하게 됩니다. 제주 근해에서 국내 최초로 민간 주도 준궤도 우주 발사체 발사 실험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제주시는 민간 기업인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경면 용수리 앞바다에서 우주 발사체 해상 발사를 하겠다며 공유 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페리지 측은 인허가를 받으면 다음 달 초쯤 바지선을 띄워 길이 7.5m, 무게 800kg의 발사체를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제주도가 최근 입법 예고한 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징계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부터 시행된 내부 지침을 법제화한 것인데 지원 대상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